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어제 좀 불안감을 얘기 드렸고,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있다는 얘기와 함께 좀 눌리긴 했지만, 바로 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주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았던 장이었죠. 그러니까 종목 섹터별로 보유하신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게 불타올랐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가장 바랬던 추세대 올라오기에 성공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려놨던 추세대 다시 한번 올라탄 거죠. 다시 한번 올라타고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좀 잘 보실 게 있어요. 이제 5일선은 회복이 된 거죠. 오늘 5일선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도 살짝 보이긴 했는데 5일선 회복이 되고 돌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선은 11선, 51선, 21선 있겠죠. 지금 수치를 보여드리면 11선이 2950포인트 48포인트, 그 다음 21선이 295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평선 저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그냥 예상이지만 내일 장이 상승 출발하더라도 요런 거를 아예 뚫어주고 2060포인트 이상에서 2960포인트 이상에서 시작을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좋겠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출발하다가 그 21선이나 11선 정도 맞고 다시 또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눌려서라도 돌파됐던 2909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또 지지가 되거나 해주면 괜찮겠죠. 그러면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추가 급락만 나오면 되지 않는다. 나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코스피 200이 또 강했고, 삼성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했고, 코스피 200을 선행지표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한 선행지표로 본다 그랬죠. 봤을 때 지금 자리대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은 좀 긍정적이게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나 다 저항대에 딱 맞닥뜨려 있어서 사실 조금 이렇게 올라서 뭔가 하락은 좀 모면한 것 같지만 또 아직도 확인이 필요한 그런 좀 시장이 되겠어요. 왜냐면 아직은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또 돌발 악재로 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되 그 혹여나 모를 또 급락이나 그런 것들에 매수가 가능한 금액도 여유를 두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중간할 때 이게 다 보유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유하시고 급락대 여윳돈이 있어서 잡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하락대 급락대 잡는 건 괜찮다 얘기 드렸죠. 이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어중간한 금액에 사버리면 나중에 또 대처 안 됩니다. 또 혹여나 밀린다 그러면 대처 안 하고 물량만 불어난 상태에서 물리게 되니까 꼭 매수할 때는 적기가 아닐 땐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오미크론이 정상 뭐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괜찮을 때는 오늘 어제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조정으로 내일 조정장의 매수가 맞겠죠. 분할 매수가 맞겠지만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너무 강한 저항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2900대 뭐 다 회복해 줬지만 좀 매수는 보유하신 걸로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하시고 조금 보시자. 급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한번 잠깐 보면 코스닥은 오늘 좀 이렇게 약했는데 바닥을 좀 여기서 받쳐주고 있는 게 보이죠. 960포인트 정도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약하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상승 못 가고 보합권이지만 종목별은 상승 종목이 많았어요. 괜찮았다는 거죠. 다만 그전 주도였던 미디어 콘텐츠 엔터, 그 다음에 게임, 그냥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좀 시세가 많이 그러니까 상승 많이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정이 시작되니까 메타버스 NFT 게임은 끝난 거 아니냐 얘기 드는데, 제가 지금도 최근에 뭐 위메이드나 이런 거 저가매수 해가지고 하이브 이런 것들 대형주들을 그 예전 주도였던 대장들을 자꾸 금액대를 좀 이렇게 설정해 드리면서 바닥권에서 조금씩 담아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얘네들의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고, 반대로 예전과 같이 순환된다면 그렇죠.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종목 섹터군이 올라갈 때 그 NFT 게임 메타버스는 쉬었지만 주도성,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고 이렇게 견인됐던 시장에서는 또 걔네들이 조정받았어요. 항상 또 이렇게 번갈아 감소를 했거든요. 2차전지 NFT 게임 메타버스는 반도체가 가고 5G 가고 다른 거 갈 땐 다 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이어진다면 내일 반도체 쪽에 조정이 들어오면 또 많이 빠졌던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가 또 반등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신규 자금은 분할 매수 초기 물량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래서 관심종을 좀 볼 텐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되게 좀 얘기 드렸죠. 좀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필라 홀딩스. 그래서 이거는 이 거래량 때 한번 체크해서 처음에 14,000원 여기 잡고 얘기 드렸다가 14,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자 얘기 드렸었죠, 처음에. 그리고 어제 다시 가져왔어요. 이거는 하락했지만도 아니다, 괜찮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을 해드렸죠. 여기 캔들을 보고 3만원 초반, 3만원 33,200원 300원 뭐 여기에서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세력 캔들을 찾았죠. 이게 세력 캔들일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금액대거든요. 여기 금액대, 그 다음에 다시 받쳐주고 올라간 금액대가 또 있고, 그래서 3만원 초반대 3만원 손절 잡고 3만원 초반대 3만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금액대 잘 보시고 좀 잡아 보시자 얘기 드렸고, 오늘 정확하게 33,250원 저가를 그리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닥 대비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바닥 대비 7%가 아니라 바닥 대비는 정말 8%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충분히 또 조정을 하면서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도 나쁘지 않아서 오늘 급등한 거에 대해서 분명 또 눌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겠죠. 그럼 오히려 지금은 그 전에 버텨줬던, 말 그대로 버텨줬던 34,000원대 구간에서 조정 구간이 온다면 괜찮겠죠. 그래서 34,500원 정도, 이 정도 금액에서 눌림이 온다면 아직도 관심 가질 수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급등 나왔을 때 막 8% 9% 이렇게 떴을 때는 조금씩 매도를 하시고, 다시 좀 눌렸을 때 보시든가, 아니면 뭐 단타다, 뭐 오래 관심 없다 하시면 정말 다 팔고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바닥 매집에 정말 표본이 됐던 종목이죠, 오늘 같은 종목. 그래서 바닥 매집 종목은 한 번씩 계속 찾아가지고 공유할 겁니다. 최대한 공유하고 좋게 손절 라인 짧게 해가지고 한번 공유해 볼게요. 역시나 오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날이었죠. 반도체 날이었고, 근데 제가 오늘도 아까 그 시황 얘기 드리면서 아직도 뭐 아니다라는 얘기 드렸죠. 21선 11선 아니다 얘기 드렸고, 삼성전자가 76,000원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어제도 드렸어요. 근데 딱 껴있죠. 딱 껴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오늘 종가 기준이 꽉 찼죠. 종가가 꽉 차게 마감됐다는 건 추가 상승을 또 얘기합니다. 추가 상승의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 거죠. 윗꼬리가 남지 않고 저항을 받지 않고 76,000원 부근에서 꽉 차게 했다는 건 내일 또 상승 가기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내일 또 상승 간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반도체들도 정말 맘 편히 어느 정도 당분간은 76,000원이 또 올라가고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보여요. 시장도 그렇고. 하지만 반대로 내일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갱신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 많이 나왔던 거죠. 고점을 갱신하고 너희들 타 한 다음에 다시 고점에서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른 게 그냥 오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환율이 1180원 90원 왔다 갔다 하던 게 1170원대에 왔다는 것도 되게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뭐 종식을 얘기한다라는 얘기 어제도 드리곤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돌아요. 그래서 이건 종식에 대한 어떻게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안정을 깨는 게 있고, 사실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에 이번 상승 때, 롯데 상승 때 얘기 드렸던 재료죠. 뭐냐, 메모리 반도체 바닥은 끝났다, 바닥을 다졌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된다, 뭐 그런 업황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다시 작용된 겁니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도 반도체 경쟁 그 국가죠. 거기에서도 반대로 그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히려 이제 상승하고 오히려 매출 올라갈 거다라는 상승 곡선을 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디램 업황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디램 업황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어제도 미국장은 하락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라 그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하락 속에서도 1% 정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재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장에 오미크론이라는 존재가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든 우리한테 불안 작용을 줄 수 있다는 거에 안정을 조금 이런 급락도 겪어 보셨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대처를 좀 하시면서 비중 조절하시자.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땐 조금씩 걷어들이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빠져도 억울하지 않게, 어제 오늘 합치면 종목별로 올라간 종목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정말 내가 투입한 금액의 몇십 프로라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셔야 좀 롱런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원익 IPS가, 사실 제가 원익 IPS 되게 안 좋아했던 게 삼성전자와 너무 밀접해서 안 좋아했던 거죠. 얘기도 예전에 드렸는데,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니까 원익 IPS 또 되게 잘 올라가요. 이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애청자분도 이거 그 원익 IPS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대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저항대이기 때문에 내일 상승 가고, 여기가 돌파되면 마음 편해지겠지만, 당장 편해지겠지만, 일단은 좀 고점 주고 할 때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반대로 신규 매수 관점은, 자 보시면 신규 매수 관점은 예전에 제가 체크해드렸던 여기죠. 여기가 지지되면 좋다 했는데 깨졌었고, 다시 반등,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입니다. 41,20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일단 이탈 안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신규 자금도 내일 혹시나 눌림목이 온다면 요 금액대 지지가 되는가 확인하고 매수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ISC라는 거고요. 오늘 좀 상승 많이 나온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딱 보시면 얘도 삼성전자 삼성전자 꽉 찼죠. 딱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히려 내일 상승 출발 안 하면 별로 안 보시면 돼요. 상승 출발 해야 돼요. 해가지고 뭐 갭이 뜨든 상승 출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상승했다 눌릴 때 3만원 정도가 지지되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 밑에서 눌림에서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가 저항이다 보니까 분명 이 목표치가 짧아지는 거죠. 먹을 게 얼마 안 되고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바닥에 딱 찌네요. 이게 또 기회도 줄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정을 줬을 때 담을 수 있는 금액대, 그 다음에 상승 가면 할 수 있는 금액. 근데 조정도 오늘 또 3개 나왔기 때문에 윗단까지 봐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매수 금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28,000원 초반, 그 다음에 3만원,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28,000원 초반대까지 여기 지지가 되면 또 괜찮긴 한데, 뚫어주는 게 제일 좋죠. 뚫어줘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려야 탄력적으로 잘 가니까, 분명 저항 때는 또 뭐 돌파 못하고 또 뭐 하락 출발하면 다시 추세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것들 잘 체크하면서 보시고, 여기가 원래 추세고 이탈했던 거죠. 이탈했다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다, 다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자리대가 다 비슷합니다. 자리대 비슷해서 사실 요 친구 같은 경우엔 반대로 15,000원 중반 이탈 안 하면 됩니다. 금액 체크해 드리는 데만 이탈 안 하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금액대. 그래서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상승 가기 좋다. 15,400원 정도까지. 500원, 400원, 15,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이탈 안 하면 매수 가능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저항대가 있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 보시면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되게 지지부진 바닥이고 지금도 고가 대비 몇십 프로 빠져있지만, 장비주들은 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탄력적으로 잘 가면 무조건 신고가 쓰면서 다 잘 갈 거니까 종목별 관심 종목 담아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게 보유예수가 풀리고 하면서 과대 납폭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금액된 저가죠. 금액된 저가죠. 하지만 반대죠. 금액대 저가니까 조금 좀 변동성을 적게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저항대가 많지 않고 위에 매물대가 없는 게 잘 날아가겠죠. 변동성은 또 클 것이고, 그래서 맞춤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가 회복돼야 된다 그랬고 저항이었고 다시 올라와줬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26만 5천원 정도가 지지되면 돼요. 얘도 지지되면 되고, 구름대 지지도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26만 5천원이 지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신 분 여기 금액대 설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네페스 아크고요. 이거 예전에 좀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던 11월에 추천드렸던 반도체거든요. 언제 소개시켜드렸냐면 이렇게 이 추세를 되게 그어놓고 후공정 기업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고, 여기가 바닥권, 이게 박스 바닥권의 상승 매수 유효하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과대하폭 나오면서 빠졌다가 어제 다시 회복하고 오늘은 오히려 뚫어져 버렸죠. 오늘은 오히려 이 추세선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런 것들이 힘을 받으면 되게 탄력적으로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얘도 사실은 51,000원대 이탈 안 해야 되긴 해요. 안 해야 제일 좋아요. 51,000원대 이탈 안 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센 것들이 조정이 나와도 좀 많이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재차 조정 때 눌림목 때 잘 담으면 재차 상승도 세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하시고 평단가 만들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심지어 많이 눌리면 여기까지도, 여기 이제 추세 때까지도 눌릴 수 있거든요. 금액대까지도. 그러니까 많이 눌리면 여기까지도 눌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5만원대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모든 반도체 종목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모든 그 종목별을 다 보셔야 됩니다. 모든 지수, 삼성전자와 지수를 꼭 체크하시면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MC넥스고요. 요것도 아까 그 원익 IPS 가지고 계신 그 애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주력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얘긴 드렸습니다. 이게 여기 때 얘기 드렸는데 이게 추세를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상향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매물소 할 때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다 얘기 드렸습니다. 좋다, 조금 힘 좋고 괜찮다, 매물소 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또 되게 이쁜 상승 나왔네요. 좀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좀 흔들렸던 적도 있긴 하네요.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요때가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45,000 구간이죠. 예전부터 그랬던. 근데 이탈했었고 회복되고 다시 오늘 장대, 오늘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에서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또 저항대가 존재합니다. 52,000원 정도 저항대 존재하고 충분히 또 눌림이 올 수 있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를 매수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지금 좀 지어놓고 48,500원 정도 될까요? 여기가 지지받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예전 그 추세 때 들어가는 자리와 그 다음에 지지받을 수 있는 지지 금액대니까 여기까지 빠지지는 않겠죠. 더 오히려 치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 종가도 꽉 찬 것들은 더 상승 갈 거예요. 그럼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좀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 여기 추세 때까지 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다시 본 추세대로 간다고 해도 충분히 이렇게 조정받,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급등에는 항상 그 수익 실현이 올바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수익 축하드리고, 여기 일단 여기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셔라. 그래서 이렇게 센 것들은 조정도 많이 시장이 무너져도 여기 또 지지해 줄 거라고 보여. 48,500원은 지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세가지고 좀 진단이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하이브고 제가 이렇게 두 군데 체크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할매수 들어가시고 초기에 뭐 1,000만원 투자할 거다 그러면 윗단에 300, 밑에 단에 500 마지막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분할매수 가져가시면 딱 멈출 때에서 멈춰는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는 딱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일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적으로는 그래요.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줬다, 딱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말 그대로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꼭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횡보하고 좀 구름대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추가로 빠질 수도 있죠. 추가로 또 아니면 또 뭐 이제 코로나 대비해서 뭐 위드 코로나 다시 봉쇄가 들어가고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고 하면 모든 종목이 흐를 테니까 여기 지지를 못 받고 흐를 겁니다. 그럼 또 여기 밑단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 그때는 이제 분할 매수가 아니라 돌려가고 진정되는 거 보기 전까지 나머지 자금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 관심 있으신 분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금액대에 몰빵하면 대응이 안 되니까 항상 여유 자금을 남겨 두시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좀 시장이 불안하고 안 좋고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 일단 자르고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사실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얘가. 그래서 빠져도 올라올 거고, 만약에 빠져서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 줄 겁니다만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될 거니까 다시 본전가 매도하겠다. 그런 마인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뚫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뚫고 올라가 준 다음에 다시 봐도 되거든요. 그게 일단 정석적으로 가장 좋아요. 기회 줄 때 나갔다가 다시 관망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자리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자꾸 사고 있거든요. 이 하락 속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물량 늘리고 있고, 주가가 빠진 이유는 기관의 매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 또 오늘 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BTS 멤버가 좀 지분을 매각했다. 좀 이게 뭐 현금을 좀 현금화한 거죠. 그게 또 이제 나와서 좀 차익 실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금액대에서는 더 이상 금액을 늘리지 마시고 방향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JYP도 똑같은 자리예요. 보시면 JYP도 좋다고 얘기 드렸었던 금액대가 여기였고, 여기 5만원 5만1천원 여기 얘기 드렸죠. 여기 드렸는데 여기서 상승 나오고 했었죠. 왔다 갔다 여기 딱 상승까지 나왔었죠. 이게 적은 수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평단가가 이렇게 와버렸고, 이런 겁니다. 똑같이 얘기 드리면,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으니까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와서 빠졌죠. 빠졌습니다. 이탈을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기회 한번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여기 올라가려는 그 기대를 다시 올라가요. 다시 저항이 되는 거니까. 저항 받고 다시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항 때, 저항을 느낄 때 내 평단가에 다시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면, 내가 정말 맥점에만 사면 괜찮아요. 맥점에 최대한 근접하게 사면 빠지더라도 다시 거기는 터치해줘요. 약손실 구간으로. 아니면 보합권 터치해준단 말이죠. 다시 매도하고.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분들은 그래요. 한번 이탈해버리면 일단 저항이 된다니까요. 근데 다시 올라오면 이제 올라가는 거다 하고 그냥 홀딩해버리고 다시 하락을 맞아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승 갈 거라고 샀던 맥점이잖아요. 상승 갈 거라고 샀던 맥점인데 그게 깨져버리면 일단 내 평단가는 이미 내가 봤던 최저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 줄 때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줄 때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예전에 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이 상승 가면서, 예전에 JYP 예전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4만원대부터 42,000원 이때부터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레벨업이 됐다고 얘기 드렸죠. 레벨업이 됐고, 또 굳이 보시면 이렇게 레벨 하나씩 더 생긴 거죠. 생긴 건데 일단 밀려났지만, 보시면 다시 레벨 반납된 거예요. 다시 44,000원 반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단기적 상승 추세로 봐도 여기 지금 추세 때, 그리고 여기 지지받을 수 있었던 여기 박스를 돌파했던 금액대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맥점이고 반등을 줘야 되는 자리긴 합니다만 섹터 자체가 약하죠. 그래서 만약에 또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이 또 수급 두고 만약에 또 가버린다면 얘는 또 소외되고 더 조정받을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되더라도 하락 조정보다는 좀 횡보 조정이 되지 않을까, 기간 조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지켜봐야겠죠. 뭐 그냥 저도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플래티어라는 종목이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24,30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맥점으로 담아 보실 수는 있대. 빠지면 이탈해야 되고 다시 기회 주면 매도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담았는데 상승 간다, 뭐 5% 간다, 3% 간다, 무조건 수익 실현을 걷어가면서 보십시오. 근데 일단 여기 구름대에서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좀 횡보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급등 후에 조정 중이죠. 그래서 상승 후에 조정 중인데, 조정이 아무튼 지금 이쁘게 가고 있고, 이 금액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 금액대로 보여요. 그래서 상승 파동으로만 봐도 바닥권에서 1파, 그 다음에 2파 조정, 그 다음 3파가 남아있죠. 3파까지는 무난하게 가거든요. 이렇게 세게 온 것들 3파까지는 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길게 횡보하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뭐 몇 달 뒤에 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금액대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은 금액대 맥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플래티어 한번 관심 좀 담아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우리 SK죠. SK 애청자분 또 가지고 계시고, 자, SK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 이제 올 때가 됐나 싶어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얘기 드리면, 최근에 저항대 맞고 쓰러져야 정석이죠. 근데 아직은 이게 많이 이게 추세를 이탈 안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또 하나가 이 구름대를 최근에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계속 구름대에서 결국 저항 맞았는데 오늘 구름대는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 올라간 걸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갔다는 상승 정도로밖에 안 봐요. 왜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아직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를 어떻게 뚫으려 그러나. 그러면 여기서 더 횡보를 해주더라도 구름대를 빠져나가고 저항대를 뚫어주는 뭔가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가 나오지 않으면 흐른다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평단가가 미치시라면 조금씩 다시 수시를 하시는 게 맞아요. 수시를 하셨다가 다시 잡으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체크하시고, 평단가가 위다 하시는 분도 뭐 금액대가 온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평단가가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것도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 평단가 예를 들어 27만 원이다. 근데 27만 터치를 해주는데 여기서 잘 못 가네. 근데 더 갈 것 같아서 홀딩 하지 마시고 27만 오면 일단 그런 얘기 있잖아요. 꼭 내가 본전 와가지고 팔고 나면 가더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점으로 했다가 빠지신 건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갖고 있다 빠졌던 거 꼭 기억 안 하세요. 근데 꼭 털고 나면 가더라. 근데 그게 또 개인 심리가 비슷합니다. 많이 물리고 지지분이 힘들어서 개인들이 평당 가서 에이 던지고 딴 거 보자고 던져버리면 주가 가요. 근데 반대로 절대 안 팔고 꾹꾹 쥐고 있고 계속 더 갈 거야. 얘는 뭐 예를 들어 찬티가 돼. 종목에 찬티가 되면 안 됩니다. 찬티가 갈 거야 하다 보면 다시 또 맞고 또 쓰러져요. 왜냐, 개인들 같은 심리 거고 SK 좋다고 하고 뭐 시총이 뭐 200조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무한 홀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나락 맞고 남들 상승 갈 때 아무것도 수익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가까지 오는 건 감사하게, 내가 샀던 것이 이렇게 봐야죠. 내가 27만원 샀었는데 이게 저가인 줄 알고 산 거잖아요. 갈 줄 알고 샀잖아요. 갈 줄 알고. 근데 안 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빠졌으면 난 저가에 산 게 아니니까 아웃하는 거예요. 저가에 산 종목이 아니니까 추가 매수해가지고 내 평단가가 미치 됐다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27만원이다 근데 내 금액대를 주는데 좀 그렇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빠졌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가더라도 얘기 드렸죠. 가더라도 차라리 팔고 나서 더 가면 다시 눌림해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눌려서 내 금액대가 다시 지지된 거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어주지 못하고 내 금액 왔다 가면 일단 팔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뚫어주면 다시 보시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SK는 한 번에 뚫기 쉽지 않아요. 뚫기 않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개인의 그 여태까지 쌓였던 매물들이 폭발하고 터져줘야 됩니다. 매도로. 그게 가능할지가 모르겠어요. 정해진 거 없어요. 가는 시점은 이렇게 한번 더 얘기 드리면, 가는 시점은 주포맘이에요. 주포맘. 얘네들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사면서 이거 다 수익 낸 거예요. 다 수익권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팔면 다 수익인데 뭐하러 여기서 꼭 들고 다 개인들이 안 파는데 끄집어 올려줍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서 개인을 꼬시는 거죠. 나 이제 공매도 측에 사 그리고 올려주는데 개인들이 팔질 않고 오히려 산다, 사거나 추가로 여기서 산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 꽉 쥐고 있다 그러면 이 외인 기관들은 매저도 안 올려요. 빼버리죠. 빼고 흔들어서 또 있는 물량 달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물량이 흡수되고 다 흡수되고 내가 원하는 비중이나 금액대가 채워지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갈지 모르겠어요. 가면 좋겠죠. 빨리 가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항상 역이용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 얘기 드릴게, 이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제 제가 또 이상한 포인트를 봤던 게, 어제 그 개인 매수의 상위 종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코덱스 꽃버스였어요. 꽃버스. 그러니까 어제 상승이 많이 갔는데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다시 하락할 거야. 오미크론도 있고 하락할 거야. 그래서 하락에 베팅한 거예요. 인버스를 산 거죠. 꽃버스를. 근데 오늘 조금 빼는 것 같아서 역시 봐봐 하락 가잖아 했는데 발로 올려버렸죠.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개인의 투심을 역용하는 거예요. 근데 또 좋게 보면 오늘도 개인이 인버스 곧버스 많이 샀어요. 이틀 오르니까 진짜 이제 저항되고 힘들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곧버스 샀다는 얘기죠. 근데 요걸 또 역용할 수 있어요. 다시 내일 또 뚫어주고 올려주면서 아이고 곧버스 우린 더 할 건데 꼬시죠. 그때 곧버스 아니구나 털고 다시 반도체를 막 담았는데 그때부터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역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매매 동향이 되게 중요하고 수급 손바뀜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장중에 차트만 보시지 말고 종목 보시지 말고 지수 꼭 보셔요. 지수랑 매매 동향 바뀌는 거, 수급 바뀌는 거 꼭 체크하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위메이드고요. 게임 엔터 다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금액 1차 여기 금액 설정드렸는데 1차 때 하고 그냥 여기서 힘없이 흘렀죠. 사실 여기서 좀 이쁘게 횡보를 해주면 괜찮은데
이게 좀 이렇게 하락의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고 빠진 거죠. 오늘 또 그리고 이 섹터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또 이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중국에 또 악재가 있었어요. 게임 또 규제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게임 섹터 이런 게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게임, NFT, 메타버스, 2차전지까지 절대 죽지 않는 섹터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그냥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 서쪽에 있는 금액대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서쪽에 있는 금액대 살짝 다였거든요. 여기까지. 예. 오늘은 여기 그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받고 멈춰 있는 겁니다만 15만원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사신 분은 일단 홀딩 하시면 요거 분명 금액은 이렇게 다르게 가야 되고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여기가 이탈되고 하면 좀 되게 좀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이탈 안 되면 그러니까 거래일이 지나가다 보면 구름대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탈되면 그건 좀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가 하는 건 뭔가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게 외국인도 지금도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때 사고 있다. 얘네도 끝났다 생각 안 하고 가져가는 거죠. 개인이 이렇게 많이 사서 빠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은 사들인다라는 건 긍정적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죽는 섹터 아니니까 저가 매수 유효합니다. 분할적 저가 매수 유효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오늘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좀 이틀 동안 좀 그래도 즐거웠으니까 좀 너무 방심하지 말고 또 좀 중심 잡으시면서 중심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